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SQL 파트 3의 다시 1번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내용을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아서 조금 나뉘게 됐네요. 이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은 이미 SQL 파트 3-1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했던 게 SQL의 종류, 뭐 웨어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2장에서는 그룹 연산이나 빌트인, 내장형 함수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파트 3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예. 자, 널 값조회입니다. 자, 널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 널 값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널이라는 것은 뭐 가르치지 않는다. 뭐 어떤 것을 주소 값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조 변수라든지 객체 지향 언어를 하신 분들은 객체 지향 언어를 하게 되면 참조 변수를 초기화를 할 때 널 값, 혹은 C 언어를 다루셨다면 포인터에서의 널 값, 이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널 값의 특징을 보면 널은 모르는 값을 의미를 한다. 널은 값의 부재,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죠? 맞죠? 널과 숫자나 혹은 날짜를 더하면 널이 된다. 원래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널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서는 널로 된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를 조금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더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에 주소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그런 값들이 들어가는데, 주소 더하기 3, 주소 곱하기 3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널과 어떤 값을 비교할 때 우리가 알 수 없음이 반환된다. 그래서 널과 어떤 값 자체를 비교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널 값을 우리가 조회할 때는요. 이제 널 값을 조회할 경우에는 is null, 컬럼하고 is null을 붙여요. 이렇게 select asterisk from emp에서 가져오는데 where 조건이 mgr, mgr이 여기 매니저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사, 알겠죠? 자기의 직속 상사가 없는 사람을 다 가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MGR이 없다라는 것은 보통 자기 상사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장은 대표이사의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테스트 1번이라는 사람이 파트너 뭐 DPT 코드는 넘버는 20이고, 그리고 잡은 클럭이고 셀은 800. 근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죠? 이거는 뭐 이게 돈이 한 8억이면 모르겠는데요. 좀 아무튼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예. MGR 컬럼이 느린 것을 조회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매니저 즉 자기의 상관이 없는 걸 가져오는 거고요. 널 값이 아닌 것을 조회할 경우에는 우리 부정연산자 is not를 붙이면 되죠. not null. 그죠? 그래서 자 not null, 널이 아닌 값을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얘는 1001번과 2번 아직 여기에 창이 더 있는데요. 쭉 내려보면 뭐 잡이 세일즈맨인데 얘는 MGR 매니저가 1000번이다. 이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매니저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널 값을 조회할 때는 is null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is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null 값이 아닌 걸 줘야 할 때는 is not null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null 관련 함수예요. 그래서 mvel 함수. mvel 함수는 우리가 null이면 다른 값으로 바꾸는 함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vel 하고요. mgr 0는 mgr 컬럼이 null이면 0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함수는 많이 쓰이거든요. mvel 함수 아시겠죠? 예, mvel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mvel2 함수는요. mvel 함수와 디코드라는 거, 우리 나중에 디코드라는 함수를 배울 텐데 이 디코드 함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즉 mvel2는 mgr1과 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mgr 컬럼이 null이 아니면 1을, null이면 0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null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값을 치환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디코드 함수도 분류할 때 많이 쓰이고 뭐 하는데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vel하고 mvel2 그리고 nullif 요거 nullif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개의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했고 디코드 함수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는. 예. 그 다음에 nullif 함수는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null을, 같지 않으면 첫 번째 값을 리턴을 해요. 그래서 nullif하고 expression의 약자죠. 그죠? 식1, 식2 이렇게 되어 있다면 exp1과 exp2가 같으면, 값이 같으면 null이고요. 같지 않으면 이 exp1을 리턴을 해줘요. 알겠죠? 예,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거 콜레스크 뭐 이렇게 읽나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처음 봐요. 솔직히 저는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죠. null이 아닌 최초의 인자값을 null이 아닌 최초의 인자값을 반환한다. 컬리스크는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무한대네요. 무한대인 이 익스프레션 1이 null이 아니면 exp1 값을,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값의 null 여부를 판단을 하여 값을 반환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null이면, null이 아니면 얘를 반환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null이면 이걸로 가겠죠. 일로 가서 이게 null이면, null이 아니면 얘를 또 반환하고, null이면 1로 넘어갈 거고,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함수겠네요. 그죠? 콜리스크라는, 맞나요? 이거 제가 한 번도 저는 왜 사용을 안 해봤을까요? 이거는 기억이 다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뭐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퀴즈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죠. 다음 중 널 관련 함수, 방금 본 거예요. 그죠? 함수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mvel 함수는 컬럼에 널 값이 있으면 지정된 다른 값으로 변경한다.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mvel에서 mgr이 널이면 0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mvel2 함수는 컬럼 값이 만약에 널이면 세 번째 컬럼 값, 널이 아니면 두 번째 컬럼 값을 반환할 때 사용한다. 맞네요. 위에 이게 널이 뭐죠? mgr 컬럼이 널이 아니라면 1을 반환하고 널이라면 0을 반환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nullif 함수는 두 개의 컬럼이 같으면 널을 되돌려 주는 거는 맞고, 같지 않으면 뭐예요? 첫 번째 값을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expression.
원. 그죠? 얘가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컬리스크 함수는 컬럼 값이 널이 아니면 최초의 인자값을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익스프레션 1을 반환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요거는 뭐 이러한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관련돼서 나와버리면 저도 틀릴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함수를 저는 자주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험 칠 때도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 깊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컬리스크 맞죠? 컬리스크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값을 반환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써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널if 함수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널을 리턴하고 같지 않으면 첫 번째 컬럼 값을 우리가 리턴해 준다라는 거 이미 봤죠. 그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그룹 연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그룹 바이문에서 뭐뭐에 의해서 그룹을 짓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 줄로 빨간색 글자로 해놨죠. 왜?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쓰이니까요. 우리가 로 데이터를 쭉 다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 SQL문을 쓰는 이유는 DB 엔진에게 던져서 지리얼을 던져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추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테이블에서 소규모 행이나 대규모 행 뭐 등등을 해서 이거는 뭐 그 테이블의 행의 개수에 따라서 대규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행을 그룹화하여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룹 바이 할 때 우리가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평균은 average가 있고요. 최대값은 max가 있고요.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집계 함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집계 함수가 들어오면 그룹 바이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룹 바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룹 바이를 딱 쳤는데 내가 합계가 7천 이상만 만 이상 되는 것들만 추출하고 싶어. 그럴 때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웨어다가 줄 수는 없어요. 왜? 웨어의 조건문에는 조건절에는 집계함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웨어 조건 대신에 그룹 바이 바로 밑에 해빙을 구문을 활용하여 조건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오더바이저를 사용해서 정렬할 수가 있다. 자, 요거 보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select dptn하고 sum 해서 연봉을 합산을 했어요. 그죠? 연봉을 합산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연봉을 이렇게 합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from emp에서 했고 group by dptn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끌습니다. 끌고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룹을 뭘로 지어요? dptno로 이렇게 잡아요. 처음에 만약에 1번이 실행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룹 바이에 의해서 이제 그룹으로 dptno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요것들의 값들이 월락 값들이 이 집계함수 sum 때문에 합쳐지고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위에 그룹 바이 예에서 1번 요거죠, 그죠? 1번은 EMP 테이블을 그대로 조회한 거예요. 지금 그룹 바이 안 치고 그대로 조회한 건데 select dpt no cell from emp하고 똑같이 실행한 것이다. 그리고 2번은 dpt no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왜?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20번 몇 개예요? 5개 있고 30번 3개 있고 10번 2개 있으니까 그룹을 쳐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그러니까 부서 이 10번이 인사부다. 그 인사부의 급여 총계를 구해봐라. 아니면 뭐 총무부의 뭐 인사급여, 아예 급여 그리고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썸셀 했어. 썸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 엑셀에서도 나오는 그죠? 여기에 컬럼명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집계를 구하는데 어떤 집계 누굴 기준으로 할까? 그게 바로 DPT-NO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 합계를 계산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4번은 부서별 합계를 계산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1, 10, 100, 1000, 만인가요? 만약에 만 이상을 내가 여기에다가 하고 싶어. 만 이상만 또 추천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그룹 바이 밑에다가 해빙 하면 돼요. 이렇게 해빙 하고 뭐예요? 썸 하고 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1000만 이상이잖아요. 10000 이렇게 우리가 딱 쳐주면 뭐예요? 요거는 안 나와요. 요거는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딱 나와요. 오케이? 아시겠죠? 예.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해빙 바로 이어 나오죠. 그죠? 해빙은요, 그룹 바이하고, 악어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꼭 있어야 해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룹 바이가 없는데 해빙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그룹 바이의 조건절을 사용하려면 해빙을 사용해야 된다. 앞서 말씀 재차 드렸고요. 만약 웨어절 조건문을 사용하게 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그룹 바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웨어절에는 직계함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웨어절은 우리가 어떠한 컬럼을 이렇게 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위주로 그룹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은 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직계함수는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자, dpt no sum 해서 여기에 having 제가 한 거랑 똑같네요. 그죠? sum 해서 having은 그룹 함수가 이렇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계함수의 종류를 보게 되면 count 이거는 행의 개수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의 개수를 줘야 하는데 아스타리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컬럼망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니까 봅시다. sum 방금 봤어요. 합계 구하는 거. average avg로 돼 있어요. 평균 계산해 주는 거. 그리고 max와 min 최대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stdiv는 표준 편차. 그리고 바 varia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건 분산이에요. 그죠? 예, 분산. 우리 수학 시간에 다 공부해 봤던.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것도 쓰지만 저는 뭐 제조업체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뭐 다른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뭐 있다는 것만 알았지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 뭐 저는 뭐 많이 사용해 봤으면 많이 사용해 봤다. 적게 사용했으면 적게 사용했다. 이미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항상 그룹 바이가 있으면 조건을 주고 싶으면 해빙을 쓰는 거지, 그룹 바이도 없는데 해빙을 쓰는 건 안 된다. 또 웨어절에서는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집계 함수의 종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보면 알잖아요. 카운팅, 합계, 그리고 평균, 그리고 최고값, 최소값. 맞죠?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 다음 중 집계함수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래 나오면 이거 아니면 딴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로 카운트 함수가 나오죠. 그죠? 카운트 함수. 카운트 함수는 행의 수를 계산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수천만 건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쭉 다 긁어봐요. 긁어보면 그게 몇 건인지, 몇 건이나 리턴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패치하고 읽어드릴 때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겠죠. 만약 수천만 건이라면. 그런데 이 카운트 함수를 쓰게 되면, 아, 내가 몇 건이 들어가 있는지만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카운트 함수를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카운트하고 아스타리크 들어가면 널 값까지 모두 포함한 행수를 계산을 한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아스타리크가 들어오든 컬럼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르다고. 하지만 카운트하고 컬럼명을 넣어주면요, 이거는 카운트 함수는 널 값을 제외한 행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EMP 다 끌고 봤는데 총 14건이 나오더라. 그런데 MGR, 카운트 MGR을 끌고 봤더니 13개만 나왔어요. 이러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얘는 널이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전체 행의 레코드 수가 맞고요. 만약에 얘가 12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간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만큼 널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MGR 컬럼에. 알겠죠? MGR 컬럼을 한 개인 MGR 컬럼 2가 되죠. 이 한 개의 널을 가지고 있다 하여 카운트하고 MGR로 하면 널이 제외되고 행의 카운트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스타리크가 들어가느냐 컬럼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컬럼명이 들어가면 널 값을 제외, 아스타리크는 깡거리체 다 그 테이블에 무슨 데이터든지 행이 있다면 다 끌고 와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죠. 자, 그룹 바이 사용 예제인데요. 한번 보죠. 자, 부서별, 관리자별 급여 평균 계산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관리자별 평균 급여이므로 그룹 바이에 부서와 관리자를 같이 추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별에서 또한 또 관리자별대로 급여 평균을 계산하는 거니까,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elect avg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평균 급여니까. 그래서 dpt no하고 mgr 요 들어왔다, 그죠? 부서 그리고 관리자, 그죠? 그리고 나서 avg 셀 급여 평균 계산이에요. 어디로부터? EMP로부터. 근데 그룹 바이를 두 개를 줬고 오더 바이를 DPT NO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0번 부서에서는 MGR이 지금 두 명이 있고, 이 두 명의 평균, 급여 평균, 그죠? 급여 평균은 2,900, 2,800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20번에서는 지금 3개가 있네요. 한 명은 관리자가 없는 거, 널까지 포함해서 800이고, 2,900, 1,100이고, 30은 1,000번부터 1,001, 1,002, 3번이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 없다
그냥 부서별로 내가 학계 집계하고 싶다. 그러면 MGR 없애면 되잖아요. 이것도 없애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바로 그룹바이의 첫 번째 사용 예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직업별 잡입니다. 그죠? 잡에 따라서 급여 합계 중 급여 셀이라는 컬럼이 합계가 1000이 이상이 되는 직업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직업별 급여 합계이므로 그룹바이에 잡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급여 합계가 1000 이상이래요. 그럼 당연히 해빙절 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조회함으로 해빙 구문을 조건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job, some sell 했고요. 그 다음에 group by job 했어요. 그리고 having, some sell이 뭐 1000 이상이니까 그죠? 직업별 그룹 합계 중에서 급여가 1000 이상인 직업을 조건으로 두었다. 맞죠? 예. 그리고 order by some sell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릅차순이니까 클럭이라는 직업이 뭐예요? 연봉 합계가 1900이고요. 그 다음에는 4500, 매니저는 13700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게 보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면 직업별로 합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쿼리문을 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원번호 1000에서 1003번까지 부서별 급여 합계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사원번호 1000에서 1003번 이거는 연속된 수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between and 쓰면 되겠네요. between and는 둘 다 포함이잖아요. 아니면 where 조건을 써서 and 조건까지 하시든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조회해야 되므로 where의 조건을 줘야 된다. 그리고 부서별 합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where하고 그룹바이하고 같이 쓰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니다. select dpt no하고 some cell 했고요. 어디 emp 테이블로부터 조건은 근데 emp no가 1000번부터 뭐예요? 1003번까지 사이 중에서 이 4개의 사원번호 중에서 dpt no 해가지고 부서 코드를 내가 집계를 했단 말이야. 집계를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썸셀 하고 있어요. 썸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한 거니까 썸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해돼요? 예,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예,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단지 여기에 그룹바이하고 해빙 이런 내용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던 이거 뭐예요? select 점점점 from 점점점 그리고 where 점점점 그리고 뭐예요? and가 들어갈 수도 있고 or가 들어갈 수도 있는지 일단 그거는 옵션이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group by 점점점 그리고 having 점점점 그리고 order by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순서 근데 이게 먼저 실행을 하죠. 그죠? 이거는 자 1, 2,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아놔주면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냥 I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외울 때는 잘 안 외워지는데 코드를 계속 치다 보면 스스로 외우더라고요. 외우게 돼요. 자기 하도 많이 쳐보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미.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내용들 조금 실습을 조금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요거 우리 실습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